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사실 평소와는 좀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기도 하고요. 또 반칙을 잡아내는 신기술이 적용된 월드컵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월드컵 하면 한여름의 축구 축제였는데 겨울에 열리니까 좀 낯설기도 한데요. 이게 날씨가 더운 중동 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 월드컵이 열리는 거는 뭐 이번이 처음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지역적인 이유, 중동에서 열리기 예. 때문입니다. 이 카타르의 한여름 체감 온도가 한 50도 이상이라고 해요. 네. 이만큼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축구를 하기 아주 어려운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덜 더운 11월 말로 개최 일정을 결정한 건데요. 카타르의 겨울 평균 기온, 그러니까 요즘 카타르의 평균 온도는 한 24도에서 26도 정도를 오가고 있는데 겨울이라고는 해도 우리나라 초여름과 비슷할 정도의 온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날씨도 날씨이지만 선수들과 관중들의 그 열기가 더해져서 더 더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이 냉방 장치를 설계한 총괄한 이 사우드 압둘 간이 이 카타르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말을 한 걸 보면요. 이 축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은 1시간 동안 한 70g 정도의 땀을 흘리고 노트북 2대 분량의 열을 낸다고 합니다. 또 축구 선수들도 한 경기를 뛰는 동안 한 10km 이상을 달리면서 3리터 정도의 땀을 또 흘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경기장 내의 온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이 가니 박사는요, 이 경기장 전체를 식히는 냉방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순환식 냉방 시스템인데요. 송풍구를 이용해서 찬 공기를 밖으로 우선 내보내고 또 선수나 관중에 의해서 경기장 내에 따뜻해진 공기는 경기장 중간에 위치한 추출기 팬으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공기는요, 경기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에너지 센터로 보내지는데 여기에서 냉각수를 이용해서 다시 차가운 공기로 바뀌고요. 그렇게 차가워진 공기가 경기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내부 온도는 20도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기장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건가요? 네, 우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뭐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 대류 현상을 우선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니 박사는 냉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또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선수나 관중이 있는 곳만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끝까지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필드 근처 또 관중석 아래에 송풍구 노즐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관중이나 선수의 체온을 또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너무 체온이 올라가면 냉방의 강도와 방향 같은 거를 조절해서 냉방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경기장 하나가 거대한 냉방 장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과학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이죠. 경기마다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장에 설치된 12개의 카메라가 공과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금 네. 추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옵사이드 반칙이 일어나는 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데요. 이 판독 기술에는 카메라는 이 선수들의 관절 움직임을 29개로 나눠서 추적을 하고 또 공인구는 이 공인구 안에 센서를 이용해서 공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옵사이드 순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전송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 옵사이드를 판단을 하고 주심에게 이 정보를 알리는데 결국 최종 결정은 주심이 하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반자동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인구에도 첨단 기술이 스며들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인구 알릴라가 이 아랍어로는 여정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대한 구 형태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고무 풍선 위에 폴리우레탄 패널을 수성 접착제로 붙여서 이 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8개의 삼각형과 12개의 마른 목골 조각을 이어서 붙여서 만든 건데요. 이 마른 목골 조각에는 특히 카타르 국기를 형상한 무늬를 새겼다고 합니다. 예. 공 표면을 또 자세히 보시면 이 골프공처럼 돌출되어 있는 가공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 공기 저항을 줄였다고 밝힙니다. 이 아디다스는 이번 알릴라가 역대 공인구 중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날아가는
공인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알릴라에는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함께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 중앙에 관성 측정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죠. 이 센서 덕분에 공의 속도와 방향, 또 각도 등 이 위치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보들은 이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 판독 기술에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공인구 알릴라는 사실 일반인도 지금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성 측정 센서가 내장된 알릴라는 월드컵 본선 경기에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알릴라는 무선 충전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을 받는데 경기 중에는 충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완충한 경우에는 한 6시간 정도, 대기 상태는 최대 18일 동안이나 이 센서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됐는데요. 또 친환경 월드컵, 탄소 중립 월드컵이라고도 불린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이 카타르 월드컵에 쓰이는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경기장이 총 8곳이거든요. 네. 모두 반경 50km 안에 모여 있어서 이동 거리를 줄였다고 합니다. 일명 콤팩트 월드컵이라고 부르는데 이동 중에 소모되는 이 화석 연료를 줄이고 또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에 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스타디움 974라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탄소 중립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974라는 숫자는 국제 전화를 사용했을 때 카타르의 국가 번호라고 하는데요. 레고 블록을 쌓듯이 974개의 컨테이너를 쌓아서 경기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컨테이너를 쌓아서 경기장을 지은 이유는요. 빠르고 쉬운 철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부수기 위해서 설계된 경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월드컵이 끝나면 바로 해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카타르 정부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이 개발도상국에 이 컨테이너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타디움 이 974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런 노력은 칭찬받을 만한데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반대로 위장 환경주의, 그러니까 이른바 그린워싱 논란도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파가 공개한 보고서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총 361만 1,034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월드컵을 위해서 경기장 7개를 지을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 또 선수나 관객들이 월드컵을 위해서 이동할 때 뭐 비행기, 자동차 등을 이용하잖아요.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을 합산해서 나온 양인데요. 이 뭐 아까 한 약 361만 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은 안 오잖아요. 네. 이게 자동차 80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월드컵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배출량이 모두 상쇄가 되려면 30년생 소나무 5억 그루 이상이 필요할 정도라고 예.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카타르 정부와 피파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이 카타르 월드컵이 최초의 탄소 중립 월드컵이 될 것이다라면서 홍보를 하고 다양한 탄소 절감 대책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앞서 설명했던 친환경 냉방 시스템, 또 해체 후 재활용될 경기장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태양열 설비를 구축했다. 또 10,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새로 심고 또 120만 이 제곱미터 규모의 잔디를 조성했다. 이런 것처럼 이 대규모 조경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이 월드컵을 한 번 치르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나름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벨기에 비영리 환경단체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카타르 월드컵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부터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카타르에 7개의 새 경기장이 생겼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경기장 건설에만 들어가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 총 65만 4천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 60% 이상인 43만 톤이 스타디움 974 한 개의 몫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6개 경기장 구장에서 나온 배출량보다 경기장 하나에서 만들어질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더 많다. 네. 2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계산법이 뭔가 이상하죠. 예. 환경단체는 이를 두고 경기장 수명이 영구적이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 탄소 배출량을 피파가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피파는 이번 월드컵 경기 일수인 46일과 클럽 월드컵 경기 일수 등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 경기장을 앞으로 40년 정도 쓸 건물이니까
경기장을 짓는 데 발생했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이번 월드컵 경기 일수, 그러니까 한 46일 정도만 나눠서 요만큼만 배출한다, 이렇게 계산을 한 식인 거죠. 다른 6개의 신규 경기장과 달리 스타디움 974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월드컵 이후에 바로 철거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 수명 자체가 월드컵 경기 일수, 그러니까 46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신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온전히 반영된 건 스타디움 974뿐이고 피파가 발표한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보다 한 8배가량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환경단체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게다가 이 스타디움 974 같은 경우에는요, 철거 후 먼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규모 조경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도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탄소 절감 효과를 만약에 이 조경에서 얻으려면 이번에 심은 나무 또 잔디가 최소 200년 이상은 생존을 해야 탄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조경이 사막 기후 환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비판이 나올 만도 한데요.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번 월드컵이 다른 국제 대회에도 참고할 만한 점을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